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4 크로스 프로덕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패러렐로그램에 대한 에어리어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제목에서 보듯이 이제 U 크로스 V 궁극적으로 설명을 보면 U 크로스 V는 이제 뭐냐면 패러렐로그램의 이제 넓이다 라는 거죠. 자, 패러렐로그램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에 대한 넓이가 이제 U 크로스 V에 대한 이제 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U하고 V에 대한 이제 방향, U 크로스 V에 대한 방향은 이제 U에서 V의 방향으로 이제 앵글 방향으로 해서 V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오른손으로 그렇게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나타내는 방향이 이제 그 U 크로스 V의 방향이고, 거기 단위 벡터를 이제 n이라고 나타냈고요. 그 n에다가 이제 앞에 어떤 양을 곱했냐면 U하고 V의 크기에다가 sin 세타 값을 곱한 형태가 이제 U 크로스 V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n은 유닛 벡터로의 형태로 우리가 잡았었죠. 그래서 단위 크기로 잡았기 때문에 n의 크기는, 즉 다른 말로 하면 U 크로스 V의 크기를 살펴보고 싶은데, 앞에서 U 크로스 V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U의 크기에 V의 크기에 sin 세타의 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의 크기는 이렇게 취할 거고, 여기의 크기에 여기에 n이 되겠죠. 근데 n은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은 무시할 수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u하고 v는 크기가 양수니까 uv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in 세타의 이제 절대값으로 처리가 되어질 겁니다. 이 n은 1로 취급될 거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UV가 될 거고, 사인도 실질적으로 세타는 0과 파이 사이니까 1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로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크기가 될 건데, 이것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스탠다드 포지션에서 원점이 있을 거고,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V라는 벡터가 이제 주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U의 크기하고 V의 크기하고 sin 세타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 보면, 여기에 이제 U를 이제 그 V를 이제 U축에 이제 수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앵글이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V의 이 높이 h는 뭐냐면은 V 크기의 sin 세타의 이제 값이 되는 겁니다. V의 sin 세타. 즉 sin 세타가 양수니까 어차피 sin 세타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주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이제 궁극적인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밑변 요 길이에다가 높이 h가 될 겁니다. 자, 밑변에다가 높이 h가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밑변의 크기는 U의 크기니까 U의 크기가 붙을 거고요. 높이는 이제 V의 크기에다가 sin 세타, 뭐 절대값을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이 양은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U 크로스 V에 대한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제 U 크로스 V에 대한 벡터의 크기로 이제 나타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 자체는 이제 영역인데 평행사변형 영역이다.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U하고 V 벡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U하고 V가 이제 각각 이웃하는 변이 되는 평행사변형의 이제 넓이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U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밑변이 되니까 being base of parallelogram,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되는 거고요. 이제 V 크기의 sin 세타 또는 절대값 sin 세타는 뭐가 되냐면 높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를 곱한 게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패러렐러그램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고 그 양은 결국 궁극적으로 U 크로스 V에 대한 크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U하고 V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의 값을 구해서 그거의 크기를 구하면 매그니튜드 또는 랭스를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U 크로스 V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이제 우리는 이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평행사변 넓이도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활용될 수 있고 앞에 여러 가지 성질을 살펴봤고 했는데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된다까지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는 이제 U하고 V에 대한 U 크로스 V에 대한 디터미넌트 포뮬러라고 되어 있는데 디터미넌트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행렬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선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면 선형대수학 또는 리니얼 엘지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형대수학을 들으면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개의 벡터 UV는 우리가 IJK, 즉 단위 벡터 유닛 각 축 XY, G축의 단위 벡터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U 벡터는 U1I, U2 더하기 U2J 더하기 U3K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제 나타내면 U1, U2, U3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V1, V2, V3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우선은 이 컴포넌트로 나타내었으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즉 U 크로스 V는 어떻게 구하냐면 저희가 앞에서 이제 분배 법칙 형태가 성립을 한댔으니까 두 개를 이제 크로스로 걸었고요. 분배 법칙을 하면 이제 각각 이제 분배 법칙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여기 i를 먼저 기준으로 보면 ii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ij가 나올 거고요. ik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ii는 0 벡터가 된다고 했으니까 무시하면 될 거고요. ij는 k가 될 거고 ik는 뭐가 되나요? ik는 마이너스 j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ij는 k가 된다고 했으니까 u1하고 v2는 k에 나오겠죠. u1하고 v2. 그 다음에 u1하고 v3는 j, 마이너스 j이니까 u1하고 v3는 마이너스 j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뽑아져 있으니까 여기에 갈로 열고 u1, v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 컴포넌트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j 형태를 이제 3개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jj끼리는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j의 i, j의 k가 되는데 j의 i는 뭐로 바뀌냐면은 마이너스 k로 바뀔 거고요. jk는 i로 바뀌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j의 i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u2v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u2v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컴포넌트하고 여기 v3로 한 거는 어떻게 v3로 하고 결합을 하면은 jki니까 u2v3의 i 컴포넌트로 오겠네요. u2v3가 나오겠죠. 자, 마지막도 똑같이 이제 하면 마지막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처리를 하면 kk는 없어질 거고요. ki는 j로 오니까 이제 u3v1이 되겠네요. u3v1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나오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kj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i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u3에 v2가 되겠습니다. 요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다시 써보면
다시 조금 지워서 요약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이 표현은 이 부분으로 이제 처리가 될 겁니다. U 크로스 V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아래같이 U 크로스 V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결과를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 절대값, 이 행렬 형태의, 이런 형태가 행렬인데, 행렬 형태의 이 절대값 이 형태는 대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튼 U 크로스 V는 이런 심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의 이제 계산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다시 살펴보면 우선은 요약을 하면 이제 U 벡터는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고요. V 벡터도 IJK 형태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럼 U 크로스 V는 어떻게 보냐? U 벡터를 먼저 두 번째 줄에 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는 IJK 벡터를 쓰고, 그 다음에 V 벡터는 이제 다음 줄에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노테이션 쓰는 거고,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른 말로 하면 U2의 V3 마이너스 U3의 V2 이거의 I 마이너스 그 다음에 U1 V3 빼기 U3 V2 V1 그 다음에 J 더하기 그 다음에 U1 V3 V2 그 다음에 빼기 U2 V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면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기억하려면 2, 3이고 U 입장에서 봤을 때 2, 3, 3, 2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U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1, 3이죠. 3, 1 거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1, 2, 2, 1이죠. 자, 그래서 2, 3, 1, 3, 1, 2 즉 앞에서 보면 2, 3, 2, 3, 1, 3, 1, 2 순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있는 형태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전개를 하는지 이 디터미넌트로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행렬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투월더, 즉 두 개씩 컴포넌트가 되어 있는 거죠. 투월더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이 절대값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AD-BC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더 3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3x3 형태로 행 개수가 3개고 열 개수가 3개인 이런 것의 이제 절대값인데, 이 형태는 어떻게 쓰냐면 U1을 먼저, 이 가로를 먼저 기준으로 점을 잡습니다. U1을 먼저 잡고 어떻게 쓰냐면 U1의 가로행하고 세로열을 없애고 남은 부분을 그대로 디터미넌트로 줄여서 씁니다. 그러면 V2, V3, W2, W3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피보팅이 U1이 될 거고, U2 입장에서 보면 U2를 쓰고 어떻게 되냐면 U2의 가로하고 세로를 없애면 남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 모아줍니다. 그럼 V1, V3니까 V1, V3, W1, W3니까 W1, W3 되겠죠. 근데 여기 구호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는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U3 입장에서 보면 U3가 올 거고, U3의 가로하고 세로를 없애겠죠. 그러면 남은 부분이 요 안에 부분이니까 여기가 오타네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V1, V2 그 다음에 요 위에 쓸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V1, V2 그 다음에 W1, W2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 오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기준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면 요 첫 번째 기준으로 우리가 전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1행, 2행이고 여기가 3행입니다. 여기는 1열이고 여기는 2열이고 3열입니다. 실제적으로 i행 여기가 i행 j 열이라고 보면 여기 u1 자리는 1행 1열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1행 1열을 제외하고 남은 걸 쓰겠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2행 1열이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2행 1열이니까 i에 1이 들어올 거고요. 1행 2열이니까 i에 1이 들어올 거고 j에 2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u2가 들어오고 u2에 이제 1행 2열을 제거한 나머지 값이 v1, v3, w1, w3가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3를 기준으로 해서 전개를 하면 더하기 마이너스 1에 1행 3열이니까 1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1행 3열을 이제 제거를 하면은 남은 거 v1, v2, w1, w2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행 1열이니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계산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여기 부분은 AD-BC 형태로 그대로 접목을 해서 쓰면 V2W3 마이너스 V3W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V1W3 마이너스 V3W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지막은 V1W2 마이너스 V2W3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앞에 거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2, 3이고 그 다음에 1,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3의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있고 여기는 1, 2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2, 3, 1, 3, 1, 2 여기 비교하면 2, 3, 1, 3, 1,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오고 나머지는 3, 2로 바뀌면서 뭐 뒤에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터미넌트의 2올더, 2x2 또는 3x3 이제 2행 2열 매트릭스 그 다음에 3행 3열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행 3열은 2행 2열의 이제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리컬시브하게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고차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성질이 있고 앞에 부분의 개수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벡터는 어떻게 표시를 했냐? 이거는 스칼라 양인데 3올드의 디터미넌트는 여기는 벡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대입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전개를 해놓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그대로인데 여기 부분에 뭐가 들어오냐? i가 들어오고 j가 들어오고 벡터양이 들어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i 들어오고 j 들어오고 k 들어온 벡터가 될 거고요. 이 값을 전개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오는 여기 앞에 컴포넌트에 이런 값 3개의 값,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앞에 여기 붉은색으로 쳐진 이 부분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U 크로스 V를 이제 디터미넌트 포뮬러로 이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디터미넌트 내용을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전개를 해서 이 부분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만 벡터 형태로 쓰면서 자연스럽게 전개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첫 번째 자리에 실질적으로 디터미넌트 값은 스칼라 양이 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벡터 형태로 넣으면 여기 부분에 이제 벡터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 잘못 썼죠. 이거 아까 그대로 제가 잘못 U1, U2, V1, V2가 된다고 잘못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거는 AD-B 쓰니까 U2, V3에 그 다음에 V3, U3, V1이 V2가 되겠죠. 여기도 오타네요. V2가 될 겁니다. 앞에도 오타로 썼나요? 아니네요. 여기가 V2입니다. V2가 될 거고요. 여기는 AD-B 쓰니까 U1, V3에 U3, V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는 U2, V3, 여기 이거니까 U1, V2, U1, V2, 그 다음에 U2, V1, U2, V1. 이거는 그대로 잘 썼네요. 자, 이 부분만 이걸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 부분만 V1, V2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거 V2, 이거는 이 부분을 바뀌고, 이 부분의 디터미넌트 값은 이걸로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식을 이용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식 표현으로 쓰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지난번에 봤던 이 6번의 이 파트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컴포넌트 y주로 해서 두 번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네요. U하고 V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Find the cross product U cross V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은 이제 U cross V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 I, J, K를 담고요. 두 번째는 U가 먼저 와 있으니까 U를 먼저 담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V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담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행렬식 표현으로 우리가 쓰면 I 첫 번째 이 로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i니까 1행 1열이니까 즉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이니까 양수가 될 거고, 자 3, 2, 7, 마이너스 5만 남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행 2열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거를 하면은 1, 2, 2, 마이너스 5만 남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3이 되니까 이거는 어차피 1이 되겠죠. 그래서 취하나만 하고 K가 있을 거고, 1행 3열을 제거하면 남은 부분 1, 3, 2, 7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AD-BC니까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14를 하면 마이너스 29i가 될 거고요. 이거는 AD-BC를 하면 마이너스 9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9j가 될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7에다가 마이너스 6을 하니까 K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벡터는 마이너스 29, 9, 1 이런 브라켓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위에 것처럼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29, 9, 1. 자, 다음에 뭐 풀이를 보면 자연스럽고 마이너스 29, 9, 1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1은 이 두 개를 제거하면 3, 2, 7, 마이너스 5가 올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제거를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면 1, 2,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K는 1행 3열을 제거할 거고 1, 3, 2, 7이 될 거고 1행 3열이니까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3은 1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5가 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예제는 find 유닛 벡터를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pendicular to plane of point 세 개의 점을 포함하는 것은 유일한 평면이 하나 있겠죠. 그 평면의 수직인 유닛 벡터를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평면이 있으면 이쪽 위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아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어느 걸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뭐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럼 평면 위에 있는 두 벡터만 만들어내면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이 이제 수직 방향이 되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노멀 벡터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Q 벡터를 하나 찾고 이제 PR 벡터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PQ 벡터는 우리가 찾으면은 1,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PR 벡터는 빼면은 마이너스 2, 2,2가 되겠죠. 그러면 PQ에 크로스 PR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IJK에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크기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유닛 벡터는. 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우리가 쉽게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니까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PQ하고 PR을 찾으면 6i 플러스 6j가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 크기는 36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6루트 2가 될 거고요. 벡터는 이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크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